당신 귀가 들리긴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못 태워준다고 했잖아. 저? 저도 택시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 제가 앞을 잘 못 보긴 해도 목적지는 미리 다 적어 왔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세. 여긴 바쁘다고. 어느 비 오는 늦봄 저녁,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 택시 승차장. 비를 피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파 사이에서 흰 지팡이를 든 중년 남성이 간절한 목소리로 사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회사에서 파견된 듯한 하얀 셔츠의 남자, 김 실장이라 불리는 택시 디스패처가 눈살을 찌푸린 채 언성을 높인다. 누가 저 사람 좀 치워줘요. 지금 줄도 엉망이고 이분은 시각장애인이라 택시 태우기엔 위험하다고. 잠깐만요. 저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맞아요. 게다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단지 기사님께 목적지 안내만 좀 부탁드리면 되는데. 됐고, 내 말이 안 들립니까? 내가 오늘 여기 담당이니까 내가 정하는 대로 해요.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시든가. 아무튼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실장님, 그러지 마세. 저분도 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흘끗흘끗 쳐다보던 몇몇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 택시 회사에서 꽤 높은 사람이라던데. 저분이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다던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 비슷한 목소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김 실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내 입장도 알아야 해. 이렇게 밤늦게 시각장애인을 택시에 태웠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게 된다고. 흰 지팡이를 쥐고 있던 남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전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어요.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휴대폰에 다 음성 안내도 되고 기사님께서 길 물어보시면 제가 추가 비용이라도 지불하겠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여기서 버스 타고 가든지 다른 교통편 알아보시라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시각장애인 남자는 목이 메인 상태로 간신히 말을 잇는다. 근데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는 좀 위험해서요. 이미 오래 기다렸는데 왜 이러시는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20대 후반의 여성 2명도 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한다. 야, 이거 좀 심한데? 대체 왜 저분한테만 저렇게 구냐고. 그러게. 나 이거 찍어서 SNS에 올려볼까 이러다 또 장애인 차별이라고 난리 날 것 같아. 택시 승차장 한편에선 우산을 받치고 서 있는 회사원 차림의 몇몇 사람들도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다. 진짜 갑질이 따로 없네. 회사가 이 영상 보면 문제되지 않을까? 근데 저 김 실장이라는 사람 회사랑 친척 관계라고 들었어. 그래서 좀 막 나가는 것 같던데. 그러나 당장 이 현장에서는 어디에도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길 위엔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표정으로 택시를 잡아타기 바쁘다. 자, 다음 분 빨리 줄 쓰세. 이 시각장애인 분은 뒤로 빠지세요. 아니 왜요? 방금까지 제가 기다렸다고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억울함은 똑같이 느껴지는 법. 남자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간신히 떨릴 때 주위에서는 점점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작은 중얼거림이 커지기 시작한다. 들으셨죠? 내 말이 곧 규칙입니. 오히려 불편 끼치지 않게 다른 데서 택시 잡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누군가 작게 중얼거린다. 누가 이 상황 좀 바로잡아야 하는데 나서기가 좀. 김 실장이 워낙 무섭다고 하더라. 근데 그렇게 놔두면 저분은 언제 택시를 탈 수 있을까? 요즘 세상에 저렇게 루악랄한 차별이 있을 줄이야. 이 장면은 순식간에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겨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되기 시작한다. 마치 운명적인 우연처럼 파리의 한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조용히 혼자 휴식을 취하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던 손흥민은 현재 유럽 시즌이 끝나 한가한 휴가 중이다. 이 실시간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 떠오른 시각장애인 택시 거부 현장 라이브라는 영상을 무심코 클릭하게 된다. 무슨 일이지?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던 손흥민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상을 보기 시작한다. 영상 속에는 터질 듯한 빗소리와 함께 시각장애 남성과 김 실장의 격렬한 대치가 생생히 담겨 있다. 아, 이건 좀.
심각한데.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영상을 유심히 본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손흥민은 바로 자신의 한국 매니저에게 전화를 건다. 지금 한국 시각장애인분이 택시 승차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상황 실시간 방송을 봤어요. 혹시 이 택시 회사 파악할 수 있나요? 매니저의 당황한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린다. 네, 지금 밤늦게라 일단 알아봐야 하긴 하는데 뭔가 조치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 그냥 두면 큰 사회적 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어떻게 나서볼 수도 없고 파리에 있잖아요. 매니저님이 일단 우리 홍보팀이랑 연락해서 해당 택시 회사 연락처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현장에 도움 줄 수 있는 분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손흥민은 다시 영상을 본다. 이미 국내 시청자들만 수천 명이 넘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채팅창에는 말도 안 된다. 장애인 차별 중단하라. 저분 너무 불쌍하다. 김 실장 파면해라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진다. 파리의 카페 한편에서 아늑하게 흐르던 재즈 음악조차 이제는 쓸쓸하게 들린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심호흡을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겠어. 서울의 그 택시 승차장 분위기는 점점 나빠진다. 비는 계속 내리고 사방이 후덥지근하고 습기가 가득하다. 땅에는 이미 물이 고여 발목까지 젖을 지경이고 갈등의 중심에 선 시각장애인 남자는 한 손으로는 낡은 가방을 꼭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를 세차게 쥐고 있다. 김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다른 승객들을 우선 태워보내면서 틈틈이 피해자인 남성을 노려본다. 이봐요. 아직도 안 갔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도 업무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이동하기 힘들어서 그렇습. 저도 지금 시간이 늦어서 빨리 집에 가야 하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여기서 버티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민폐라니, 저는 그저 제 차례를 기다렸을 뿐이고. 지금 당장 휠체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장애인 전용 콜택시만 이용하라고 강요하시는 건가요? 일반 택시 이용도 제 권리예요. 헛소리 말고 내 말 들으세. 결국 안전 문제 때문에 회사 규정이 엄격한 거라고요. 주변 승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한마디 거둔다. 죄송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택시 못타게 할 권리가 회사에 있습니까? 김 실장은 가소롭다는 듯 웃는다. 회사 내부 매뉴얼이랍니. 그리고 내가 이곳 담당이니까 내 결정이 곧 규칙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자 김 실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여기서 이러실 거면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공연히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다들 흩어지세요. 그러자 시각장애인 남자가 울컥한 목소리로 외친다. 제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왜 경찰을 불러요? 그냥 택시 한번 잡아달라는 건데. 이렇게 차별당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차별을 한다고 그래요? 회사 방침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 장애인분들은 보호가 필요하니 시내의 여러 단체나 전용콜을 이용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차별이에요? 당사자와 김 실장의 말다툼이 더욱 뜨거워질 무렵 현장의 일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김 실장도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당황한 기색을 슬쩍 보인다. 뭐야,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다들 꺼. 허락도 안 받고 왜 찍어? 불법 촬영하지 마. 이건 공익을 위한 촬영이에요. 불법 아니라는 거. 기사님도 잘 알 텐데요. 어딘가에서 대담하게 대꾸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이미 수백 명이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참나. 막말로 우리 회사가 이 영상을 우려해서 뭐 어쩌겠어요. 내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김 실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하다. 저도 여쭤볼게요. 회사 방침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죠? 또 다른 목소리가 동조한다. 시각장애인은 택시 못한다. 이런 규정이 회사에 있긴 한가요? 김 실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시금 억지로 목소리를 높인다. 내가 여기 담당 실장이고 이런 경우 사고가 생길까봐 조심스럽다는 말입니? 안전 불감증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는 뉴스를 보면 아실 테고. 그때 시각장애인 남자의 전화가 울린다.
그는 한 손으로 더듬더듬 전화 화면을 확인하더니 통화 버튼을 누른다. 아, 여보세요? 네. 맞아요. 아직 택시를 못 잡아서 여기에 있어요. 네. 비도 많이 오고 계속 거부당해서. 뭐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요? 그 말에 주변이 갑자기 술렁거린다. 뭐야, 손흥민. 우리나라 축구 선수, 그 손흥민 말하는 거야? 설마 장난 아니야? 시각장애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통화를 이어간다. 아, 그분이 파리에 계시는데 SNS 라이브로 보고 계시다고요? 제 도움을 주려고 연락 중이라고. 정말인가요? 그 말을 들은 김 실장은 코웃음 친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 택시 승차장 일을 챙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나 곧 시각장애인 남자에게서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통화가 다시 이어지는데 남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인다. 네, 매니저님이시라고요? 아, 손흥민 선수 매니저님이시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 이런 일로 연락을 주시다니. 아, 네. 제가 택시 이용을 거부당해서 곤란한 상황인데 현장에 계신 실장님이 정책 운운하면서 못하게 하십니. 네, 알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은 점차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과 진짠가 하는 기대감을 동시에 띄고 바라본다. 김 실장도 신경이 쓰이는지 의아한 눈빛으로 한 발 다가서서 묻는다. 아니, 진짜 손흥민 매니저라고요? 글쎄요. 저도 믿기 어렵지만 제 지인이 영상 링크를 손흥민 선수 측에 전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곧 공식적으로 연락이 올 거라고. 하하, 말도 안 돼.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일에까지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소. 그건 모르죠. 저도 너무 황당해서. 바로 그 순간 현장의 어딘가서 전화가 걸려온다. 지켜보던 한 젊은 남성, 그는 택시회사 본사와도 연락 가능한 인맥이 있다고 한다. 이 호기심 반, 정의감 반으로 전화를 받는다. 네, 아, 네네, 손흥민 선수 매니저님이시라고요? 아, 맞습, 여기가 맞아요. 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 디스패처 분께서 시각장애인 분을 배차 거부하고 계시고. 네, 저분이 지금도 여기서 떨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젊은 남성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 진짜 손흥민 선수 매니저님이래요. 택시 회사 쪽에도 연락을 돌리고 있는 중이랍니 당장 본사에 보고된다고. 김 실장은 그제야 눈썹이 실룩거리며 불안감을 감추려 애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가 틀린 거라도 있습니까? 그냥 회사 규정을 지키고자 한 것뿐인데. 본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한 여성이 킥킥거리며 말한다. 당장 이 라이브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회사 이미지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택시 승차장 맞은편에 검은 SUV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온다. 빗줄기를 헤치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택시 회사 팀장이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 본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급히 저를 보냈습. 김 실장, 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 실장은 다소 당황했는지 더듬거리며 말한다. 아니 팀장님, 제가 잘못한 건 업습 안전 문제 때문에 시각장애인 승객은 특별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유했을 뿐인데 이분이 계속 고집을 부리셔서 시각장애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한다. 고집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거부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태워주면서 저만 위험하다고 거절했고 고성이 오간 뒤엔 아예 줄에서 빠지라고 하셨잖아요. 주변인들도 일제히 거든다. 맞아요. 우린 다 봤어요. 이런 식의 차별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이미 영상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팀장은 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을 몇 초간 살펴보고 난 뒤 깊게 한숨을 쉰다. 김 실장,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택시를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지침은 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그냥 안전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운전자들도 불편해하고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해서. 팀장은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그건 실장님이 임의로 해석한 거고 회사 공식 매뉴얼에 그런 조항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일 본사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일단 승객분께 사과부터 하세요.
김 실장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시각장애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죄송합니 제가 좀 과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긴 한데 과했다기보다 애초에 차별적인 언행이셨잖아요. 제가 택시 이용하는 게 왜 위험하죠? 수없이 이용해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계속 찍고 있는 가운데 팀장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시각장애인 남자에게 사과한다. 정말 죄송합니. 당사자분이 원하시면 저희 택시 지금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 그리고 추가 요금 같은 것도 전혀 없을 거예요. 남자는 이 와중에도 털털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사과는 감사합니다만. 이미 제 마음엔 상처가 컸습.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네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시각장애인 분들,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 다 이런 식으로 택시 거부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뀐다고 해도 결국 다른 담당자가 또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고 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회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장 조치를 취할 겁니? 오늘은 저희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사내 교육을 강화하겠습.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조용히 중얼거린다. 회사 정책 바뀌려면 얼마나 걸리려나.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그 말에 또 누군가 거듭 답한다. 이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유명해졌으니 그냥 넘어가긴 힘들겠지. 실제로 이 상황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택시 거부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1위로 오르고 동시에 손흥민 시청 중이라는 놀라운 해시태그가 따라붙었다. 많은 누리꾼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관련 기사에 몰려들고 있다. 파리의 카페 한쪽 손흥민은 매니저에게서 받은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다. 네, 다행이네요. 회사 쪽에서 사과를 했다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조할 테니까 혹시 회사 고위층 연락이 되면 연결 좀 해주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손흥민은 커피값을 지불하며 조용히 카페를 나온다. 파리의 밤거리, 우산을 받쳐들며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그는 SNS에 글 하나를 올리기로 마음먹는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조금 전 한국 택시 승차장에서 시각장애인분이 거부당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습. 같은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몹시 아팠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회사에 연락을 넣었습. 모두가 동등하게 이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는다. 그리고 파급력 있는 그의 목소리에 자극받아 택시 회사는 재빠르게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눈다. 이미 영상은 완전히 퍼졌고 언론에서도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까지 직접 SNS로 언급해서 상황이 더 커졌어요. 그냥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 실장을 당장 해고라도 해야 하나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장애인 승객에 대한 회사의 공식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해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기사나 직원들이 많았잖아요. 맞습 장애인 차별 문제로 터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결국 임원들은 밤새 긴급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편의 교육 강화, 내부 매뉴얼, 전면 개정, 문제 제기 시 책임자 징계 강화, 그리고 장애인 승객을 위한 전용 안내 시스템 개발 등. 그리고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합시다. 손흥민 선수 측에도 연락드려서 협조를 구하고요. 며칠 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시각장애인 남자는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 미디어에서 몰려들고 남자는 겸연쩍게 대답한다. 사실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거부당해서 싸움이 커졌고 제 상황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될 줄은 몰랐습. 손흥민 선수께 정말 감사하죠.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도 아닐 텐데 직접 회사랑 연락해 주시고 SNS에 글까지 써주셨으니 혹시 손흥민 선수와 직접 통화해 보셨나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매니저님이 저한테 상태가 어떤지
회사 쪽에서 제대로 대처하는지 계속 연락 주시고 계세. 그리고 손 선수님이 따로 영상 편지 비슷한 것도 보내주셨습. 조만간 만나 뵐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기자들이 잇따라 묻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택시 회사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저도 얼핏 들었습. 이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거부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고 기사님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겠다고. 솔직히 제가 겪은 건 불쾌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저도 기쁩니다.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킨 다음 주, 택시 회사는 대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승객을 포함해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통감했습. 따라서 내부 규정과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회사 직원 및 기사님들께 장애인 응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 또한 불합리한 거부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고 손흥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임니 작은 계기가 더 나은 변화를 이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죠. 택시 회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시각장애인 남자는 놀랍게도 손흥민의 매니저로부터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 남자가 도착하니 매니저와 함께 미리 와 있던 손흥민이 밝은 목소리로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 손흥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가 답한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도요, 사실 영상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던 중이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남자는 솔직하게 당시의 심정과 그날 겪은 굴욕감, 그리고 이후 쏟아진 관심과 지지의 힘을 털어놓는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크게 분노했던 이유는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니까요. 시각장애인들도 똑같이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매번 택시가 안 서거나 이렇게 당당히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정말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장벽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택시 회사가 정책을 개선한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한번 바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선수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회사도 움직이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한다. 저도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가 된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던 남자는 수줍게 웃으며 말한다. 사실 축구를 잘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는 워낙 유명하셔서 늘 뉴스로만 봤어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아유, 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공인이다 보니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졌고 그걸 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큰 힘이 됐습. 저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분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인다. 앞으로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주저 말고 알려주세. 저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며칠 후 택시 회사는 실제로 내부 공지를 통해 장애인 거부 금지와 관련한 매뉴얼 변경 사항을 직원 전원에게 배포했다. 각 지점에서는 관련 교육이 시작되었고 기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응대 관련 훈련이 주어졌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 실장은 결국 공식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충분한 교육과 반성을 거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쓴다면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솔직히 처음엔 많이 억울했습. 전 나름대로 안전을 생각했던 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 분께 큰 상처를 드렸죠. 게다가 그게 차별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사내방송 앞에서 김 실장은 공개 사과 영상을 녹화하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제 무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께 죄송합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 회사가 새로 마련한 정책을 숙지하고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철저히 배우겠습니다. 이 사과 영상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자 몇몇 직원들은 처음에는 괜히 오버하지 말라 거나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사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 갔다. 시각장애인 남자는 뒤늦게 그 영상을 접하고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한다. 적어도 사과를 했다는 건 다행이긴 한데 진정성이 있긴 한 걸까? 그러나 곧 휴대폰 벨이 울리고 그는 회사 팀장의 전화를 받게 된다. 네, 저 팀장님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김 실장 본인이 꼭 직접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만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한참 고민하던 남자는 결국 답한다. 네, 만나보죠. 실제로 어떤 마음인지 듣고 싶긴 합니다. 며칠 뒤 회사 사무실의 조용한 접견실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 김 실장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 실장입니다. 그날 정말 무례했습. 이번에 회사 교육 받으면서 깨달은 점이 많습.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가 얼마나 함부로 행동했는지 정말 반성 중입니다. 시각장애인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한다. 저도 그날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하긴 합니. 하지만 김 실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상처가 컸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고 짐짝인가 싶었죠. 김 실장은 고개를 푹 숙인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 정말 죄송합니.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엔 너무 큰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알았습. 저는 그냥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 그건 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었더군요.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네. 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배려와 차별의 경계를 배웠습. 저 같은 사람도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저 같은 시각장애인도 세상을 똑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마습,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 그리고 사실 저도 김 실장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사과하러 오실 줄 몰랐어요.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라면 저도 마음 풀겠습다만 앞으로 다른 장애인분들이 저 같은 불편을 겪지 않게 꼭 신경 써 주세요. 김 실장은 다시 한번 깊이 숙여 인사한다. 약속드립니. 물론 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좋은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각장애인 남자는 새로운 택시 호출 앱을 시도해본다. 회사에서 새로 도입했다는 보조 화면 음성 안내 기능과 시각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가 갖춰진 버전이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린다. 이번엔 좀 편리해졌나? 목적지 입력이 음성으로 쉽게 되고 기사님이 도착하면 진동 알림도 오네. 이거 꽤 괜찮은데? 곧이어 도착한 택시 문이 열리고 기사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회사 측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오늘 서비스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운전 중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남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채오른다. 네. 고맙습.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차가 출발하고 이전과 사뭇 다른 친절한 응대에 남자는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며칠 뒤 손흥민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궁금해 한국 매니저에게 확인 전화를 건다. 네, 선수님. 지금 회사 정책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기사님들 교육도 진행 중이고 시각장애인 전용 기능도 추가했대요. 언론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와, 이렇게나 빨리 정책이 변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 시각장애인 분도 불편 없이 택시 타고 다닌다네요. 회사 실장님한테 공식 사과도 받았고요. 손흥민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한다. 멋지네요. 사실 제가 한 건 크게 없어요. 이건 그분과 시민들, 그리고 SNS를 통해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낸 결과죠. 그래도 손 선수님이 제일 큰 화제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빠르게 조치한 것 같아요. 음,
그렇다기보다 아무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바뀐 거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전화를 끊은 뒤 파리의 호텔 창가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간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불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장벽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무는 건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연대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오늘도 축구만큼이나 중요한 경기를 우리가 함께 치른 셈이네. 며칠 후 각종 뉴스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낸다. 시각장애인 택시 거부 사건, 손흥민이 본사에 직접 연락해 회사 정책 정역 개정. 손흥민 파리에서 라이브 보고 분노, SNS 글 한 줄이 만든 변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이번엔 진짜 달라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이제 택시 회사도 변했으니까 다른 교통수단이나 다른 업체들도 차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만 소리쳐서는 변화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유명인의 힘이 더해지니 한 번에 바뀌네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죠. 제시 2. 제3의 사례가 안 나오도록. SNS에는 시각장애인 남자의 용기를 칭찬하는 글, 그리고 손흥민의 따뜻한 행동을 고맙게 여기는 글이 쏟아진다. 역시 우리 캡틴 손. 멋지다. 장애인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 이번에 좀 깨지길 바란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시각장애인 남자는 집에서 쉬다가 문득 스마트폰 음성 안내를 통해 댓글들을 천천히 들어본다. 당사자분, 정말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글 보시면 힘내세 응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권리를 주장하세 우리도 함께 할게요. 그는 살며시 웃으며 조용히 답글을 남긴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감동했습 저뿐 아니라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더 용기를 얻으리라 믿어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린다. 손흥민 선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삶이 조금은 더 환해진 느낌입니다. 이번 사건 많이 힘드셨죠? 택시 회사 팀장과 시각장애인 남자가 통화를 한다. 네, 처음엔 정말 곤혹스럽고 화났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회사와 기사님들도 고생 많으셨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자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손흥민의 미소를 떠올린다. 그리고 다짐하듯 말한다. 나도 나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겪으면 외면하지 말아야지. 그 시각 파리의 어느 운동시설에서 개인 훈련을 마친 손흥민도 밤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이 길고 긴 시즌 동안 내가 축구장에서 배운 건 동료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난다는 것.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지. 그의 눈에 다시금 빛이 서린다. 한국 돌아가면 직접 그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의 SNS에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온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릅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귀 기울여 주세. 저도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한 때예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택시회사 팀장은 어딘가를 응시하며 작게 중얼거린다. 계속 관심 가져 주세 고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의 말이 마치 독자에게 건네는 부탁처럼 들린다. 마무리 후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call to action 약 80여 단어.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접하셨다면 부디 외면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 함께 나서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이번 이야기가 증명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아주 거창한 방법이 아닐지도 모릅니. 서로를 돕는 마음, 잘못된 걸 보았을 때 한마디 하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어질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 이상으로 시각장애인 택시 거부 사건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그리고 손흥민의 원격 개입으로 회사 정책이 변화한 완전한 스토리를 마칩니다.